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오늘 팩트체크로 진행하려고 하고요. 그중에서도 얼마 전에 이제 서울대학교가 공개한 그 입시 앱신 아로리에서 또다시 이제 등장한 독서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일단 잠시만요. 늦게 들어오신 분들이 있어서 좀 입장을 시켜드리고요. 네, 그래서 서울대가 재확인하고 있는 물론 이 수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의 독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마 대부분은 이제 제 밴드나 이쪽에 통해 들어오셨을 것 같아서 뭐 제 소개를 길게 드리지는 않겠고요. 저의 간단한 학력상, 사회 관련 이력, 학원 관련 경력입니다. 저는 컨설팅, 그다음 자기소개서, 면접 등을 담당을 해왔고 거기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양한 설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 팩트체크 설명회는 원래는 좀 월간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사실은 2주 전에도 한번 진행을 했는데 이게 좀 최근에 바로 이제 엊그제 좀 공개된 자료이기 때문에 좀 긴급하게 날짜를 잡기도 했고요. 일단은 뭐 각종 썰들이 많이 있죠. 입시왕안에 썰들이 여러 가지 썰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 팩트를 검증해보는 그런 취지의 설명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 정도고요. 일단 서울대가 밝히고 있는 독서활동의 중요성,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이번에 공개된 23년도 합격 사례, 그리고 독서를 생기고 어디에 어떻게 넣을지, 이 독서활동 없어졌잖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는 문제 좀 구체적으로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계열별로 독서 포트폴리오 예시, 이건 이제 아마 위에 23년 합격 사례랑 좀 겹치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한창 내신 기간일 것 같은데, 제가 준비하고 있는 프로그램들, 그리고 뭐 밴드, 블로그 같은 거 안내 좀 해드리겠습니다. 대략 준비된 내용 오늘 한 3에서 40분 안팎 정도 말씀드릴 거고요. 궁금하신 점들은 꼭 뭐 독서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채팅창으로 주시면, 혹은 뭐 DM으로 주시면 제가 적절한 때에 중간중간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우선 이제 서울대가 말하는 독서 활동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가기에 좀 앞서서 이제 독서 활동이 없어졌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책은 이제 하나도 안 읽어도 대학 가는데 필요 없다, 지장 없다 이런 얘기 들으셨을 텐데 우선 이제 그거를 한번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그 얘기가 나온 게 요때부터죠. 그래서 뭐 이게 벌써 이제 거의 19년도 얘기니까 이제 4년이 다 되어 가는데 자, 24학년도 이후, 24학년도면 이제 올해 고3이겠죠. 올해 고3들이 대학 가는 24학년도인데 자율활동과 정규 동아리, 학교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및 진로활동 등 교육과정 내 비교과정 축은 여전히 반영됩니다. 이거는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여기 교육부에서 내놓은 이제 그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그래서 해명 자료인데 반론 자료인데 그런 게 있고 자 지금 독서에 대해서 그동안 설왕설래 말이 많았던 이유는 뭐냐 하면 요 부분 때문이죠. 이제 제일 아래 보시면 독서 활동이 이 기재 예시는 뭐 보실 필요 없고 이제 당시 이제 중2 그러니까 이제 24년 지금 고3들부터 미반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반영이란 얘기는 행하이록부에 기록은 되지만 실제로 입시에는 반영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나온 얘기가 뭐냐면 이게 없으니까 독서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가 돌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요건 제가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의 이제 안내서에서 가지고 온 건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들어오신 분이 좀 많네요. 자, 이 서울대학교 서류를 보는 데 있어 이전 기준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에서 학습하며 나타나는 지적 호기심, 탐구 의지, 학업에 대한 적극성 및 진취성, 그다음에 잠시만요. 진로 탐색 의지 등을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자, 그럼 이런 거 뭘 평가하냐? 이것도 지금 다 추상적이잖아요. 근데 이와 같은 특성은 교과 학습뿐 아니라 교과 학습은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 내신 따는 거겠죠. 이거 말고 관심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독서 활동, 글쓰기, 탐구 활동, 실험 수업, 교내 참여 대회 등 다양한 학습 경험에서 나타납니다. 뭐 이거 하나하나 제가 다 드릴 말씀이 많지만 일단 오늘 독서만 말씀드리기로 했으니까 여기 뭐가 나와 있어요? 독서 활동이 나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입학사정관, 학교생활 기록부, 교과학습 발달 상황, 학업 관련 수상 경력,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독서활동 상황,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등등을 본다. 근데 이건 작년까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까지도 분명히 독서활동을 이제 보아왔다는 게 드러난 거고, 독서활동 상황이라는 거는 뭐 아주 구체적으로 직접적 연결되는 거는 이 부분이겠죠. 독서활동 상황을 봤다는 얘기고요. 자, 그럼 이게 올해는 빠지는 거 아니냐, 올해부터는. 근데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독서는 모든 공부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자, 좀 보죠. 독서는 모든 공부의 기초가 되며 이거 제가 만든 거 아니고요.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설명의 자료입니다. 대학생활의 기본 소양입니다. 그럼 어떤 책을 읽어야 할까요? 수업 안에서도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교과와 관련된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철학, 공학 분야 부서를 수업 활동 중 선생님이 추천해 줄 수도 있고 토론 활동, 주제 탐구 활동에서도 관련된 도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거를 그냥 흘려 읽지 마시고요. 조금 이제 곱씹어서 보시면 자, 보죠. 수업 안에서 다 풀어요. 그럼 수업과 관련된 내용들은 생활기록부 어디에 남죠? 숫자로는 내신으로 남고요. 내신 등급으로 남을 거고요. 아니 뭐 ABC로 남을 거고요. 그 다음에 글자로는 소위 말하는 우리 뭐 과세특기라고 하죠. 그 과목별 세부 특기 사항에 남죠. 뭐 보통 500자씩 적는 거. 그럼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수업 시간 중에서도 뭐를 해라? 독서를 하라는 거죠. 선생님이 추천해 주실 수도 있고 본인이 뭔가 찾을 수도 있고. 음. 그러면 이제 이 얘기는 명시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지만 어디에 독서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세특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목 세특에. 그래서 이런 얘기를 벌써 저는 4, 5년 전부터 계속 드렸어요. 독서 약해지는 거 아니다. 생기부에서 7번 항목이 빠진다고 독서 빠지는 게 아니라 독서는 이미 어디에 세특에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입시에서 좋은 성과를 거둬오는 제가 이제 주로 제 설명 들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소위 A그룹 고교들 뭐 예를 들면 뭐 하나고, 외대부고, 인사고, 아니 뭐 대원외고 이런 학교들은 이미 일찌감치 세특의 독서를 베이스로 한 토론 활동과 주예탐 활동으로 기재를 해주셨어요. 그죠? 자, 좀 더 보죠.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는 여러분이 자유롭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학교 생활에서 책을 읽을 기회를 많이 접하고 있을 것입니다. 더 알고 싶은 분야의 전문 서적을 찾아 읽을 수도 있고 호기심으로 책을 집어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책을 읽다가 생긴 궁금증으로 또 다른 책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야의 책이든지 또 읽어가는 사이에 생각하는 힘, 글쓰기 능력, 전문 지식, 의사소통 능력, 교양이 쌓여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타인에 의한 수박 겉핥기식 독서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뭔지는 뒤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수많은 책들 가운데 그 책이 나에게 왜 의미가 있었는지 읽고나서 어떤 변화를 주는지 생각하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는 독서를 통해 생각을 키워온 큰 사람을 기다립니다. 자, 물론 이것까지도 혹시 안 들리시는 분 계세요? 저는 쪽지가 좀 왔는데 그 제 목소리가 안 들리시는 경우는 아마 대체로 수신기 측의 문제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볼륨을 안 켜셨거나 아니면 이어폰을 꽂아야 되거나 그런 경우 있을 거기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지금 두 내용은 작년 거긴 해요. 작년 거긴 한데 여전히 서울대학교는 이미 생활기록부가 소위 축소됐다고 하는 상황에서도 독서를 강조를 해왔고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오늘 본격적으로 볼 내용은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롤이라고 해서 이거는 서울대학교 홈페이지에서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서울대 홈페이지에서 이제 입시 웹진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역사가 꽤 됐습니다. 벌써 여기 보시면 지금 14년부터 자료가 쌓여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서울대 신입생들의 서재라고 해서 서울대 신입생 서재라고 해서 독서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아놨습니다. 주로 서울대학교는 자기소개서에서 대학별 문항을 독서 활동을 써오게 했거든요. 최근 2년 동안에 이제 줄었게 800자로 줄어서 2권, 400자씩 2권을 쓰게 했고, 그 전에까지는 500자씩 3권 해서 1500자를 썼어요. 그래서 그 누적된 자료들을 여기 계속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대학교 뭐 자료에서도 독서를 이렇게 따로 카테고리화한 곳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서울대는 독서를 중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14, 16, 18, 20, 21, 21에 있는데 요 해에는 전부 약간 누적된 통계도 나와 있고요. 이제 올해 같은 경우 23년 판으로 조금 다른 형태로 기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서울대학교가 입시에서 독서를 얼마나 중시하는지를 이걸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죠. 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어떤 거냐? 요거 이제 이번에 올라온 겁니다. 지난주 초에 올라온 것 같은데, 독서는 힘이 셉니다. 우리는 독서를 통해 지식을 배우고 자신의 무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책은 우리를 새로운 세계로 나가게 해주는 동시에 겸손하게 합니다. 네. 그 예전에 여기 이제 해마다 이 독서에 대해서 뭔가 올라올 때 이런 텍스트가 좀 올라오는데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약간 훈계적인 경우도 있었고 조금 읽는 사람한테는 불쾌할 수도 있었는데 이번엔 좀 많이 겸손하게 올라왔습니다. 이 글이. 자, 그다음 이 얘기 나오죠. 2024학년도 서류평가부터 학교생활 기록부에 독서활동 사항이 반영되지 않고 자기소개서가 폐지되어 지원자의 의미 있는 독서 경험을 직접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네, 주셔야겠죠. 이 변화가 독서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네,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려 왔어요.
독서활동 목록과 이게 이제 생기부 7번 항목이죠. 자기소개서가 없어도 지원자들이 독서를 통해 쌓아 올린 지적인 역량은 학교생활 기록부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자,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아직 24년 입시 안 치렀잖아요. 근데 이미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독서활동 목록과 자기소개서 없어도 어디에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활기록부 곳곳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곳곳 중에 하나가 어디가 되는 거예요? 아까 보신 예를 들면 세트는 이미 언급이 된 거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자, 책은 여전히 중요한 배움의 도구이며 독서로 쌓아 올린 힘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뭐 원론적인 얘기인데 이제 약간 더 전략적인 얘기로는 이제 독서 활동이 어딘가에 생활기록부 곳곳에 있어야 되는 얘기예요. 서울대학교 입학한 새내기들의 서재를 통해 자신의 역량을 기르게 노력했던 학생들의 지적인 여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책을 읽으며 수업 시간에 배운 지식 체계를 확장하고 새로운 관점에 사고하며 타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보는 모습 등을 통해 한 사람의 사유가 점점 풍성해지는 과정을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걸 보통 이제 지니올로지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일종의 이제 계보, 이 학생의 어떤 관심사나 지적인 그런 흐름이 지성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여주는 게 독서만 하는 게 없는 거죠. 서울대학교는 여전히죠. 아까는 뭐였어요? 아까 이제 앞에 있었던 슬라이드에서는 이게 잠깐 서울대학교는 독서를 통해 근데 여기 뭐만 더 들어갔습니까? 네, 여전히. 그러니까 여전히 독서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는 그냥 독서 목록, 뭐 자소서에 쓸 곳이 있으니까였지만 그런 직접적인 게 아니라 미리미리 챙겨서 독서를 갖춰 놔야지만 된다는 거죠. 그런 표현이 나오죠. 생활기록부 곳곳에서 드러납니다라는 건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어떤 학생 얘기인 것 같은데, 감히 이렇게 말해볼까요? 서울대학교는 그 어느 학교보다도 책 읽는 사람을 환대하고 또 그런 사람을 놀랍도록 정확하게 선발한 학교라고요. 어려서부터 고등학교 입학 직전부터 변변한 사교육을 받지 않았고 지방 인문계 일반고를 다니며 일부 미비한 학교 커리큘럼의 시스템 다름을 느끼기로 했던 제가 서울대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읽는 것들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많이 생각하게 하고 여러분의 속도로 타자를 향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뜨겁고 절실할 바로 그 목표를 이루게 실질상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뭐 이거는 제가 약간 추정이긴 하지만 이 친구는 아마 뭐 직윤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지방 일반고임을 스스로 밝혀놓고 있는 거 보니까. 근데 어, 그 제가 보통 1,700개 정도, 1,800개 정도 고등학교가 지금 대학에 있는 학생들을 보내는데 뭐 특성화고 뭐 이런 거 다 합쳐서 보통 입시에 좀 신경을 써주시는 그 나름대로 좀 프로그램이 갖춰진 학교가 한 300개 정도 있고요. 정적으로 봤을 때. 물론 그 안에서도 편차는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데 거의 관심이 없으신 학교가 한 1,500개 정도 있죠. 근데 그 1,500개 학교 중에서도 이따금씩 이제 서울대학교 합격생이 나오는 경우는 결국 본인 스스로 뭔가 자기주도적으로 생활기록부를 챙겨오는 학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독서가 여기서 갖는 강점이 뭐냐면 학교 프로그램이 갖춰지지 못하더라도 그리고 생활기록부를 별로 열심히 쓰지 않는 학교도 하고 하더라도 본인이 이건 설계해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어차피 수상 실력도 빠지긴 했지만 또 반대로 우리 학교는 너무 애들이 빡세서 뭐 상 하나 타기도 힘들고 내신도 힘들다. 근데 독서 활동은 자기가 설계해서 자기가 한 만큼 넣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독서가 갖는 입시에서의 가치가 있는 거죠. 1차적으로. 그래서 늦게 오신 분들한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서울대학교는 독서를 강조했고요. 여기 이제 스스로 써놓은 것처럼 보다 여전히 독서를 통해 생각을 키운 큰 사람을 기다리고 그럼 그것의 판단 도구는 뭐냐? 척도는 여기 나온 것처럼 독서활동 목록과 자기소개서는 없지만 어디에 학교생활 기록부 곳곳에서 드러나게 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그게 새로 올라온 내용이 있다면 이걸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다음 이거는 뭐냐면 그 통계예요. 통계 무슨 통계냐면 이제 이거는 이제 올해 올라온 건 아니고요. 예전에 올라온 건데 뭐 이런 것처럼 21학년도 지원자니까 이건 이제 21년에 올라온 통계고 그래서 어떤 책들이 많이 읽었나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단 상위 5개만 보고 가겠습니다. 1위, 세계의 절반은 왜 굶주리는가? 2위, 침묵의 봄, 3위, 멋진 신세계, 4위, 미움받을 용기, 5, 정의란 무엇인가? 왜냐하면 이제 아직도 뭐 저도 이제 오픈반으로도 하고 뭐 컨설팅으로도 하고 책 관련된 수업들을 하지만 무슨 책을 읽어야 돼요? 어떤 책을 읽으면 붙어요? 이 책을 읽으면 떨어져요?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데이터잖아요. 공개된 데이터. 뭔가 따로 뭔가 교육비를 쓰지 않고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책들을 주로 서울대 지원자들이 읽었다. 물론 합격자는 아닙니다. 이거는 생활기록부에 있는 걸 카운트한 건 아니고요. 자기소개서용으로 아마 적어낸 책들을 카운트를 한 걸 거예요.
그럼 이 책을 읽어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두 가지 견해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책들은 다 읽으니까 이 책들은 읽어야 돼. 서울대에 오려면. 반대로 이런 책들은 다들 읽으니까 나는 좀 다른 책을 읽어야겠어. 과연 이 둘 중에 무엇이냐? 인 건데 지금 보시면 이 5개, 그다음에 20년도도 보시면 구성이 좀 비슷하죠. 아까도 세계의 절반이 요거였고 이제 이런 책들이 계속 돌고 도는데 그럼 과연 이렇게 이런 리스트에 단골로 올라온 책들을 읽을 것이냐 말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서울대학교가 이미 답을 했다는 거죠. 언제냐면 네, 요때입니다. 아로리 6호니까 요거는 조금 됐어요. 아마 2018년 정도 될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자, 보시면 주지하다시피 자기소개서 4번. 그러니까 이때는 4번이었어요. 이제 작년, 재작년 3번이었는데 매직 솔루션은 없다. 자, 그 얘기는 뭐다? 이 책을 읽으면 떨어지고 이 책을 읽으면 붙는다. 그런 건 없다는 겁니다. 모집 단위 유관 전공서와 교양서의 배합이나 인문과 과학의 비율, 원서와 역서의 섞임 등은 모두 지적 도량과 수준을 가늠케 하는 결정적 인자가 아니다. 상관없다는 겁니다. 뭐 무슨 계열을 무슨 책을 읽었는지는 뭐 그 수적인 비율도 포트폴리오 자체는 기회가 될 때마다 부단히 인내하듯 대학 입학에 유리한 책은 없다. 안내하듯 없대요. 어찌 그 책의 존재를 안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누군가의 해제와 서평과 요약으로 핵심을 찌른다 한들 손을 들어줄 수 있겠는가? 고교 시절 현재 문제의식과 그걸 지적 호기심을 부르죠, 저희가. 그걸 향한 탐구 활동에 조우한 책이 아니라면 공명은 용언하다. 이것이 단순한 내용 요약이나 감상이 아니라 도서 선정 이유를 묻는 본뜻이다. 그러니까 서울대학 자소서에 이런 그 디렉션이 있었거든요. 그냥 단순히 요약하지 말아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자기소개서 4번에, 그러니까 뭐 작년, 재작년 3번, 도서 3권은 현학을 뽐내는 공간이 아니다. 그 책의 선정 이유, 즉 자신의 안테나와 더듬이로 체화된 책과 만나는 장소다. 뭐 지리학자 이프트만에 따르면 공간과 달리 장소의 의미와 소통이 내어되어 있다. 그렇다. 창밖의 풍경은 쏠림 실이 없다. 그래서 이런 일이 나온다. 타인에 의한 수박 겉핥기 독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수많은 책들 가운데 그 책이 나에게 왜 의미가 있었는지 읽고 나서 어떻게 동연을 주었는지 생각해 주기 바란다. 서울대학교는 독서를 통해 생각은 기본 큰 사람을 기다린다. 그래서 일단 매직 솔루션, 그러니까 이 책을 읽으면 붙고 저 책을 읽으면 떨어지고 이런 건 없다는 얘기고요. 좀 더 가보죠. 자, 17, 18학년도 지원자들이 많이 읽은 책 20권을 봤더니 이래서 얘가 똑같다는 것이다. 뭐 비슷하죠. 계속 이래서 우리가 비슷비슷하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뭐 요때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거와 차이가 있었는데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했냐? 추천 도서 목록과 뭐 서울대 고전 200선 뭐 이런 거 나오죠. 시중 판매량에 따라 여기 베스트셀러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 여기 나와 있는 미움받을 용기 같은 게 대표적으로 베스트셀러죠. 자기소개서 4번이 작성되는 게 아닌가 싶다. 세태를 반영하듯 사피엔스는 8개에 올랐고 요게 17년, 16년에 나온 책이죠. 네, 클라우드 슈퍼의 사창면 7가닥 늘었다. 그럼 요렇게 이제 된 게 어떻게 되냐. 저마다 유의미한 책일 테지만 고등학교 3년, 아니 12년간 축적한 나만의 지성사가 시류의 표표에 흩날리는 건 무색한 일이지 않을까. 그러면 이런 책들, 남들이 다 읽은 책들을 읽는 것은 서울대로서는 환영한다, 환영하지 않는다? 환영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물론 이런 책들을 이게 그럼 생기부에 있으면 떨어지나요? 그건 아닌데 왜냐하면 매직 솔루션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저것이 어떻게 본인의 어떤 뭐 가장 인상 깊게 읽은 책, 뭐 가장 의미 있는 책 이게 되는 것은 뭔가 좀 곤란할 수 있다는 거겠죠. 어쩌면 지금 이 글을 읽는 독자요, 이비 신입생은 제4차 산업혁명의 주역이 아니다. 그대들이 사회의 중추가 되는 시점은 4차 광풍 이후여 그 측면은 5차 혁신이다. 보세요. 이때 읽으면 조금 이제 멋을 부리라는 생각 어쨌든 그건 좀 떠나서 그러니까 이제 결국 서울대가 얘기하고 싶은 것보다 남들이 읽는 책 따라서 읽지는 말라는 거죠. 그리고 만일에 이 책을 남들이 읽는 책을 읽었다면 그냥 단순히 뭐 추천 도서라서 아니면 베스트셀러에서 읽는 게 아니라 정말 이유가 있었는 얘기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주로 2년마다 사실은 서울대학교는 독서에 대한 이런 자료들을 발표해 왔고요. 작년부터 재작년부터는 약간 또좀 주기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하자면 늦게 오신 분들을 위해서 뭐라고 서울대학교는 여전히 독서를 생활기록부에서 매우 중시한다라는 견해를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서울대학교가 내놓은 좀 사례들을 보죠. 이 내용이 마찬가지로 그 홈페이지에 가면 보실 수 있어요. 뭐 제가 따로 뭐 만든 게 아닙니다. 자, 이건 이제 어떤 이 학생의 얘기인데 자연과학 따위 붙은 새내기 시의 서재다. 책은 가장 작고 정제된 외부 세계다. 책은 다른 경과 세계를 가장 쉽게 수단이며 과거, 현재, 미래를 이어주는 매개체이다. 다른 매체와 비교했을 때 책의 큰 특징 중 하나는 가장 정제된 형식을 전달한다는 것이다. 텍스트로만 전할 수 있었을 때에는
사진, 소리, 영상도 전할 수 있게 됐지만 대부분의 사상적 입술 내용들은 여전히 텍스트를 거치지 않고 전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텍스트 매체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이 자연대에 간 친구는 무슨 책을 적었을까? 이제 뭐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이 책들은 뭐 사실 중학생들 많이 보는 책이기 때문에 뭐 책 자체가 그렇게 뭐 놀랍진 않은데 한번 내용을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 친구가 아마 400자 정도로 자기소개서에 썼던 그 내용을 이제 밝혀놓은 걸 거예요. 한번 잠깐 보실 시간 드릴게요.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자 지금 보통들은 자연대 가려는 무슨 책 읽어야 돼 이게 관심이 있으시겠지만 앞에서 서울대가 눈이 밝혔다시피 예를 들어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를 뭐 읽었다고 하면 붙고 그걸 안 읽었다면 떨어지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책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읽었냐가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라는 건 제가 이제 이걸 굳이 지금 보실 시간을 드리는 이유는 이거예요. 이게 사실은 자기소개서에 쓰는 형식이지만 원래는 어디에 이제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런 구조로 생기부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생기부 어디가 됐든 그러면 이걸 그럼 결국 어떤 책을 하나 읽고 뭐 기재하실 때에는 한 5가지 정도 요소를 생각하셔야 돼요. 우선 저자와 이거 제가 넘버링을 좀 할게요. 저자와 제목이 들어가야 되고요. 채팅창 이용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책을 본인이 읽은 뭐 시기와 계기가 들어가야 돼요. 뭐 이건 동기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여기는 이제 명확하게 이제 시기와 계기가 나와 있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는 이제 이게 어떤 완성도 면에서는 잘 된 서술은 아니에요. 자, 세 번째는 가장 인상적인 부분. 여기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뭐죠? 요 이제 두 번째 문장 부분이 되겠죠. 지구과제 인류의 지적 탐구와 경이로운 성과를 기반으로 확장시켜 이러한 관점이 인상 왜 저에게 무슨 생각을 설명했다. 요 부분이 이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일 거고, 그다음에 이 부분이 본인에게 준 영향과 변화가 있어야겠죠. 잠시만요. 그다음 평가. 이 부분에 본인이 어떤 평가를 하느냐? 이러한 생각을 심어줬고 뉴턴의 입장이 가장 빛나 보였다. 이런 게 인상적인 평가일 거고 마지막은 뭐예요? 이 책이 그래서 이 독서 활동이 본인의 영향과 변화. 그래서 물리학을 공부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런 구도로 가는 거겠죠. 이러신 또 있네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자기소개서 서울대 자소서 쓸 때 이런 5가지 포인트를 짚어서 아이들에게 보통 쓰게 하는데 사실 이거는 생활기록부에 이 책을 읽은 활동 자체에 대해서 서술할 때로 이렇게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벌써 한참 되긴 한데 6년, 7년 전 얘기인데 그때는 7번 독서 활동에 그냥 저자와 책 이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걸 읽고 뭐 내가 뭐 왜 읽었고 어떻게 읽었고 뭘 느꼈고 이런 얘기 서술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런 형식 썼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저자와 책 제목만 들어가기로 한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사실은 과목 특기사항, 세부 특기사항이나 세특이나 아니면 이거를 청체 쪽에도 많이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자율과 관련된 활동, 보통 이 진로 쪽에 많이죠. 진로와 관련된 활동, 진로 독서 아니면 이제 동아리 독서를 했을 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의 그러니까 뭐 정확히 이런 분량이 나올 수는 없겠으나 이런 5가지 포인트에 의해서 책 읽은 내용을 정리해서 어디에 이제 생기부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5가지 포인트가 들어가려면 아무리 압축해서 써도 한 250자 정도 분량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량의 확보가 좀 필요해지는 거죠. 자, 다음 책 가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보실 시간 드리고요. 지금 채팅창에 떠 있을 텐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 5가지 요소가 여기는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한번 찾아봐 주세요. 시간은 제가 한 30초 드릴게요. 여기 오신 분들 때문에 좀 다시 올리겠습니다. 이번 5가지 요소로 정리가 돼야 된다. 보셨죠? 이게 자기소개서에 들어가 있던 내용이라는 게 어떻게 티가 납니까? 앞에서 물리학과, 그러니까 얘는 나름대로 이제 이 흐름을 잡은 거죠. 물리학과를 가게 됐고, 그래서 이 책을 읽게 됐다로 그냥 끌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저희가 이제 이 서울대를 지원할 때 혹은 이제 어떤 뭐 꼭 서울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독서 활동을 이제
그 서류 기반 면접에서 거의 반드시 물어보는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할 때 보통 세 가지를 책을 가지고 가요. 첫 번째는 어쨌든 지원한 학과와 전공 관련된 책. 두 번째는 본인의 진로와 관련된 책. 뭐 세 번째는 본인이 제 선호하는 책. 이렇게 세 개를 일단 좀 준비를 해갖고 가는데 면접에 대비해서는 이 친구는 이제 여기서 이건 이제 굳이 잡다면 뭐 학과일 수도 있지만 진로일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이제 과학 전반에 대한 얘기니까. 근데 뭐 사실은 그렇게 잘 쓴 내용은 아닙니다. 서술상으로 완성도를 봤을 때 왜냐하면 어, 구체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저자와 그 주변 인물과의 과학적 사실이나 철학적 해석에 관한 문답은 제 생각의 지평을 넓혀주었고 그러면 누구와 나눈 어떤 대화인지가 좀 더 나와야겠죠. 그래서 뭐 여기 양자역학 성립기의 대화로부터 태도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강의 배울 수 있었다. 이것도 이제 되게 그냥 그 추상적으로 훑고 가버리잖아요. 겉핥기로 가버리죠. 그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한 방식이었는지 그리고 본인은 거기에다 어떻게 공감을 했는지 그러니까 요걸 얘기를 하나만 쓰거나 아니면 그 뒤에 나와 있는 뭐 2차 대전 당시에 그런 과학의 사회 역할 이제 뭐 핵무기 개발이죠. 요 둘 중에 하나만 포인트를 잡아서 더 발전을 시켜줬어야 돼요. 이렇게 좀 두 개를 나열할 게 아니라. 그런 면에서는 이제 잘 쓴 건 아닌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 친구는 아마 뭐 다른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그럼 이 자소서에서 독서 활동이 덕을 뭔가 플러스가 됐을까 마이너스가 됐을까 저는 마이너스가 됐을 것 같아요. 잘 쓴 것 같진 않아요. 아마 다른 요소가 더 좋았기 때문에 뽑혔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사회되고요. 그다음에 이거 이제 또 학생의 약간 회고담인데, 뭐 이건 어차피 이제 그 홈페이지 가서 보실 수 있으니까 뭐 제가 따로 이제 더 말씀드리진 않을 거고요. 그럼 한번 좀 보죠. 얘는 뭐 있었나? 자, 공공선택론이라는 게 이제 있습니다. 잠깐 또 보실 시간 드릴게요. 말씀드린 것처럼 자, 다시 한번 띄우면 그 다섯 가지 요소에 따라 그런 게 다 들어가 있나 한번 봐주세요. 자, 그럼 이걸 따져보면, 뭐, 이제 같이 한번 보죠. 저자 제목은 이제 여기 나와 있죠. 이제 그 양식 자체가 서울대 자소서는 저자 제목을 쓰게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자연스럽게 썼을 텐데, 생활기록부에는 이거를 뭐 양식이 있는 건 아니니까 기재를 하실 때는 반드시 좀 적어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책을 읽은 시기와 계기는 특별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가능하면 써주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교과서에서 무슨 개념을 배웠는데라든지 아니면 뭐 진로에 관련된 책을 찾다가라든지 뭐 그거는 그냥 솔직하게 쓰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장 인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죠. 행정가는 어떻게 행위하는가와 같이 경제학적 분석을 시도하는 게 인상적이었다. 이제 사실은 왜 행정과 경제학은 완전히 별개 분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연결되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한 얘의 뭔가 평가는 뭐냐면 매우 이제 매력을 느꼈고 긍정적이다라고 느꼈던 거고요. 그럼 이 부분이 이제 제일 중요한 명령과 변화는 뭐냐? 즉, 이 책을 읽기 전에 나와 읽은 후에 나는 뭐가 달라졌느냐? 여기 나온 것처럼 기본적으로 경제학을 배우고 싶어졌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중요한 부분이겠죠. 자, 이런 식의 요소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주요 요소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비교적. 자, 또 한번 보시죠. 칸트와 헤겔의처럼. 자, 우선 칸트와 헤겔의 철학이라고 하면 보통들 누구나 사실 그렇죠. 야, 그거 철학책이잖아. 그럼 철학과 가는 애가 읽어야지. 근데 네, 경제학과를 가는 친구가 읽어도 상관없다는 게 일단 여기 드러납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너무 지나치게 그런 분야별 벽을 쌓으시는 일은 없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뭐 반대로 이제 뭐 철학과 가는데 경제학책을 써도 상관은 없겠죠. 나름대로 유의미하게 연결된다면. 그리고 내용적으로 봤을 때 얘는 이제 공리주의적인 거. 보통 이 경제학은 이제 그쪽으로 따지죠. 약간은 이제 뭐 코스트 베니핏 따져서 합리성을 따지는데 이제 거기서 얘는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칸트적인 걸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책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본인이 정말 유의미하게 읽었고 연결고리가 있다면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분야별 벽을 쌓는 것은 오히려 좀 좋지 않다는 걸 좀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히려 아까 그 자연대 간 친구와는 다른 물리학과 간 친구는 이 친구는 이 독서 요 부분을 통해서 오히려 좀 더 가점을 받지 않았을까 는 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사범대 간 친구고요. 요거는 이제 그 홈페이지에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대한민국의 시험이라는 책을 봤고요. 이 책은 나름 좀 시류를 좀 탄 책이긴 하죠. 이 분이 이제 그, 뭐 방송에도 많이 나오시는 분이고, 그런 얘기였고, 뭐 어쨌든 기본적으로 교육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교육학 책이기 때문에 보통 들어가 있는 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 펭귄과 리바이어던.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기본적으로 협력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 책도 뭐 사실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교육학 책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 협력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뭐 건강한 경쟁에 대한 이야기, 이제 그런 쪽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역시 뭐 내용이 연결되는 부분이고 교육에서 이제 어떤 그런 협력적 학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평가를 받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보면은 친구는 또 재미있는 얘기를 좀 해놨죠. 2024년도부터 독서 활동이 서류 평가에 지금 반영되지 않아 개인적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대학에 잘 보기 위한 독서 기록 이용보다 저자의 시선을 빌려 넓은 세계를 이해하는 독서 본래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래요. 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어, 입시라는 게 기본적으로 결과가 과정을 정당화해 주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어쨌든 입시에 성공한 친구들의 경험이나 그들의 어떤 관점이나 주장이 굉장히 약간 진리처럼 받아들여지는데 특히 이제 현역 고등학생들한테 선배가 뭐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들은 입시를 잘 모르고 이제 하는 얘기라고 하겠죠. 서류 평가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지 않는다? 아니라고 서울대 밝히고 있고요. 자, 이 친구가 밝혀놓은 책은 이제 다정하고 살아납니다. 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뇌 혹은 인간다움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 그 교육 사범대에서 익숙하게 많이 보던 책은 아닌데 이 책은 제가 개인적으로 지도를 해온 입장에서도 그다음에 뭐 죽음 연습. 그래서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개인의 이 친구의 아마 페이보릿 가장 선호하는 책이었을 것 같아요. 인생책.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하셔도 나쁘진 않다. 그래서 늦게 들어오신 분들 다시 말씀드리면 보통 이제 서울대 자소서가 있을 때도 그랬고 만약 이제 올해부터 자소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면접에 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책 세 권 정도는 준비를 해갖고 가야 되는데 하나는 지원한 학과와 관련된 책. 이건 보통 어떻게 찾아요라고 물어보시면 뭐 대략 한 2, 3학년 정도 이제 대학이겠죠. 대학 그 학과 2, 3학년 전공 강의 계획서에 있을 만한 책. 이건 제가 찾는 한에 가이드를 드리는 거고요. 꼭 거기서 찾으셔야 되는 말씀 드리는 건 아니에요. 너무 막막해서 모르겠다 싶으실 땐 그걸 보시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진로에 관한 책. 그러면 이건 본인의 롤 모델에 대한 책이겠죠. 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선호하는 책, 흔히 말해서 인생책. 그래서 인생책이라고 하면 네, 뭐 갑자기 얘기를 시작해서 누구든지 한 2, 30분 정도 신당에 써줄 수 있는 책이 되겠죠. 요 세 권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문대 학생께 좀 나와 있습니다. 뭐 이것도 보시면 되고 이 책은 뭐이거냐 장자 나오고요. 그 내용 잠깐 보시죠. 자, 그래서 장자니까 그럼 얘는 뭐 철학관가 종교학관가 뭐 그러실 수 있는데 인문대 같은 경우는 생각에 이 친구는 그게 일단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걸로 봐서는 아마 인문 광역으로 들어간 친구가 아닐까라고 좀 생각은 들고요. 그다음에 죽음의 밥상. 이제 보통 식이나 계열 이렇게 잡히죠. 생활과 윤리 과목을 공부하면서 뭐 피터 싱어 배우겠죠. 인간과 비인간 동물의 이익을 평생 보려할 것을 주장한 싱어의 실천 윤리학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뭐 실제로 이제 그럼 싱어의 책을 뭐 실천 윤리학을 읽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다른 좀 파상되는 책들을 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책을 찾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나와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계속 중간중간 말씀을 드렸죠. 입시에서 책의 역할은 뭐냐? 이 생활기록 독서 항목에 들어가 있는 것이었었는데 이제 이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디에 창체에 있는 자율, 진로, 공사는 못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동아리 활동에 들어갈 수 있고 또 세특에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기존에 이제 이런 식으로 자기소개 조커 역할을 해왔었는데 대입에선 이게 이제 빠졌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들어갔던 3번에 들어갔던 사례들을 지금 보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확인 면접에서 거의 한 80% 이상이 책에 관한 질문을 받는다. 이제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고교 입시에서도 책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방금 전 그다음에 그래서 우선은 일단 생활기록부에서 자기관리의 상징이다. 이게 일단 전사고나 특목고 가는 친구와 그게 아니라 이제 광자고 가는 친구들 보면 사실은 이 독서 활동 자체가 굉장히 좀 레벨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일단 생활기록 자기관리 상징 특히 이제 그 뭐 전사냐 특목에 따라 생활기록부가 좀 블라인드가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관련 없이 이게 노출이 되기 때문에 셀프 설계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고입에서 책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전히 자기소개서에 좀 자유롭게 적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심화탐구나 보고서 발표에 좀 대체하는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까 보셨던 것처럼 마치 서울리 자소서에 이제 들어가듯이 이제 이런 것들 좀 양식을 잡아서 형식을 잡아 쓰기도 하고요. 그다음 사례들 정의란 무엇인가도 나와 있고 거짓말로 변십대 통계학 사례도 있습니다. 이건 제가 샘플로 그냥 가지고 온 거고 그리고 이제 면접에서 굉장히 단골 질문 역할 그리고 이제 아마 상상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예 독서를 따로 쓰는 난이 있죠. 서울대처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고입에서는 여전히 그리고 더 명시적으로 이제 중시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리부 기재로 좀 가보면 그 창세나 세특의 독서 활동이 되어 있는데 뭐 요즘 대표적으로 이런 거예요. 오른쪽 거 먼저 보시면 성장 소설을 주제로 한 성행 평가에서 연을 쫓는 아이를 발표했다. 자신의 잘못을 정면으로 극복하려는 용기가 내면적인 강인함과 성장을 이어주는 과정이 감동적이라고 평가를 했다. 또한 잘못을 저지른 스스로를 용서함으로써 죄책감과 의문이 열려있는 욕심 감추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세특에 대해서 이거 뭐 제가 세특 설명을 따로 하기도 했지만 계속 말씀드린 게 뭡니까? 수행평가가 핵심이다. 수행평가가 핵심이고 그 수행평가 중에서 뭔가 자기가 주제를 정할 수 있는 아니면 아이템을 정할 수 있는 최대한치를 어디요? 자기 지원학과 쪽으로 끌고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이제 국제학부 정예 쪽을 지망하는 아이였기 때문에 연을 쫓는 아이라고 하는 약간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으로 이제 망명 이민이었나 어쨌든 그렇게 간 작가의 이 작품이었거든요. 꽤 유명한 작품인데 그 작품을 일부러 고른 거죠. 그러니까 그냥 수행평가 주제는 그렇게 나왔어요. 뭐 문학책을 하나 읽고 뭐 발표를 해라. 근데 그럼 그 문학책을 뭘로 잡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독서가 들어가고 여기서도 톨레랑스는 현실적으로 구현되기 어려운 것일까? 진정한 관용이 무엇일까 의문을 갖던 중 전공어 시간에 마찬가지 전공어 시간이 세특이죠 지금 차도르 금지법의 정교 분리 원칙과 톨레랑스가 충돌한다는 것을 배우며 톨레랑스의 적용에 있어 범주와 경계가 존재하는 것을 깨달았다. 이에 추가적으로 프랑스의 문화전쟁, 공화국 이슬람을 자세히 읽고 독후감을 작성했다. 아니, 근데 독후감 세특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책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한탕 제가 그 이말, 뭐, 2월달, 1말 주로 2월이죠. 2월달에 설계 컨설팅 합니다라고 말씀 계속 드렸었는데, 그 설계 컨설팅에서 이런 걸 미리 잡는 겁니다. 수행평가가 그러면, 아니면 독후감으로 나왔을 때, 아니면 발표로 나왔을 때, 아니면 탐구 보고서 나왔을 때 주제를 뭘로 잡을까? 그리고 가능하면 어떻게든 거기에 책을 좀 얹어서 갈까? 왜냐하면, 독서 활동은 사실은 이미 사문화돼 있었고요. 그 독서 항목 자체는 왜냐하면 저자하고 제목밖에 없기 때문에 진짜 이거는 확인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에서는 거기 나와 있는 그런 책 이름과 그런 것보다는 실제 이렇게 책을 읽고 뭘 했는지를 서술내는 걸 원했단 말이에요. 이미 몇 년 전부터.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녹아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활동을 할 때 베이스를 항상 뭘로 삼자? 애들 보통 그냥 웹서핑하면 다거든요. 아니면 뭐 조금 머리 쓴다는 게 이제 DBPI 논문 찾는데 그런 것보다는 이런 책을 위주로 한 활동들을 권유 드리는 거고 이런 걸 미리 다 세팅을 해놨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설계가 좀 필요한 거고요. 네. 그래서 일단 그렇게까지 제가 내용을 전달을 드렸고 이런 식으로 녹아 들어가는 방법이 있다. 까지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요 내용 자체는 그 제가 다른 설명을 드렸던 내용 요거는 이제 그 아롤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기서도 보실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설명드리지 않고 오늘 가장 업데이트된 내용 위주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뭐 채팅창 통해서 뭐 독서 관련된 얘기든 아니면 뭐 다른 것이든 질문을 좀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언제나 그렇듯이 무엇이든 질문 주시면 제가 가능한 범위 답변을 드리겠고 또 질문 주실 동안 몇 가지 제가 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요 만난 설명회는 이제 입시 팩트 체크라는 설명회였고 제가 이렇게 좀 다양한 설명회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는 UIC 집중 세미나를 좀 할 것 같고요. 이제 아마 하스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 같고, 그다음에 또 다시 이제 5월부터는 뭐 전형별 스펙과 면접, 의대, 뭐 진로 진학 콘서트. 요거는 제가 지난 수요일에 저 통계학과 가지고 또 그런 데 오니까 좀 찾아주시고, 그다음에 진로 진학 콘서트를 제가 어, 좀 당황했던 게 뭐냐면 이제 지난주 엊그제가 이제 고려대학교 통계학과라고 제가 문자를 내보냈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문자 주신 게 그럼 서울대 통계학과는 언제예요라고 문자를 주셨어요. 그 모든 대학의 모든 과를 다 할 수는 없고요. 이제 서울대 통계학과에 관심 있으시면 당연히 고대 통계학과 와서 얘기 들으시면 좋겠죠.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뭐 그다음 제가 고전 주에도 이화여대 약대를 했나요? 그랬더니 뭐 그럼 다른 대학대 언제, 성균관대 약대 언제 하니 그렇게는 다 못하고요. 일제 학생들을 어떻게 다 그렇게 구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같은 과면은 당연히 다른 데서 들을 수 없는 말씀들을 들으실 수 있으니까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요거 상반기 주말 특강이라고 해서 요거는 제가 다 개인적으로 진행을 하는 거니까 앞서 공지되어 있는 그 번호로 문자를 좀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로 연락을 주시고 지금 뭐 내신이 이때 안 끝난 학교도 있긴 한데 요거는 기본적으로 지난 3일절에 진행을 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탐구 보고서, 실험이나 연구 보고 작성법 강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의생명 세특특강 이거 3일절에 진행했던 내용. 네, 뭐 보시면 그때랑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못 들은 친구들 좀 들으라고 하는 거니까 연락 주시고, 참, 이거랑 이거 뭐가 달라요? 라는 말씀들 하시는데, 왼쪽 거는 이제 일반적인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문이과 다 듣는 거고요. 그다음 일반적으로 쓰는 보고서. 그러니까 주로 문과는 탐구 보고서를 쓰고, 이과는 뭐 실험 보고서를 많이 쓸 텐데, 연구 보고서, 문과는 연구 보고서, 이과는 실험 보고서를 많이 쓸 텐데, 그런 보고서 학습 방법론이고, 요 수업은 아마 하는 곳이 없을 겁니다. 예, 학교에서도 가르쳐 주지 않고 그냥 보고서 써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아이들이 예, 호응이 좋은 수업이고, 주 대상은 고1입니다. 예비 고1. 근데 이제 뭐 중3이나 고2들도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른쪽은 이제 의생명 세특 특강으로 요거 제가 설날에도 했고, 3일절에 했던 내용을 보는 그 다음에 어린이날도 또 다른 걸로 해요. 그래서 책 하나 주제 세개 관련된 거.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이제 수행평가의 주제를 잡는 걸 도와드리는 수업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의생명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이과 친구들이 들어야겠죠. 예,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요건 이제 어린이날 진행된 특강인데 왼쪽 거는 면접 기출입니다. 면접 문제가 지난 3월 말에 공개가 돼서 이건 일단 뭐 지금 여름방학까지 면접 준비할 시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근데 좀 막연히 걱정들을 할 텐데 서울대 연대고대 문과 문제입니다. 문과 문제가 어떻게 생겼나. 예, 그다음에 좀 미리 보고 싶은 뭐 고2들 그런 친구들 이제 신청해 주시면 요거는 퍼스트인 학원을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세특특강 네 번째. 그러니까 요거는 아까 거랑 다른 내용이에요. 아까 거 3일절 내용 한 번 더 하는 거고, 이건 새롭게. 그래서 이제 여기 이건 5월 5일 오후에 국악학원에서 교책, 케빈 엘리엇 과학에서 가치란 무엇인가. 제가 올해 봤던 책 중에서는 가장 잘 나온 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보시는 것처럼 의학, 자연공학, 철학, 어쨌든 이공계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다 다루는 거기 때문에 꼭 의생명이 아니라 다 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 말고 이제 그 관련 주제로 뭐 게임 중독 얘기, 또 질병이냐 과몰입이냐 등등 이런 얘기까지 좀 몇 개 주제를 다루고 뭐 5월이 거의 수행평가의 달일 텐데 그 주제들을 좀 잡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수업이 될 겁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요 제 왼쪽에 있는 제 입시 밴드 가입 안 하신 분들 있으면 좀 가입해 주시고요. 여기 뭐 프로그램도 있고 지나간 설명의 자료도 있고 하니까 가입해 주시면 남은 입시 기간 동안에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제가 드릴 말씀 여기까지고요. 질문들 좀 보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들 시청창 주시고 좀 프라이버시 걱정되시면 DM으로 주셔도 돼요. 수요일 통계 아까 못 들으셨어요. 이거는 제가 아마 한 달에서 2달 정도 사이에 그 링크, 영상 링크를 올려놓을 거예요. 밴드에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밴드에서 좀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공계를 준비 중인데 진로를 정확히 정하지 못했다. 음. 이거를 제가 이제 독서를 자꾸 아무래도 입시적인 거 하다 보니 학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학과로 반드시 하실 필요는 없고요. 특히 1학년 때는
그냥 직업도 괜찮고요.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싶다. 아니면 어떤 뭐 개념도 상관없고요. 뭐 예를 들어 뭐 내가 중화 반응에 대한 게 뭐 이래서 관심이 생겼다. 이거 뭐 화학이겠죠. 굳이 따지자면.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런 식으로 관심 있는 키워드나 주제도 얼마든지 괜찮아요. 그래서 그거 관련된 책으로 잡으셔도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사실 3년 내내 쭉 끌고 갈 수 있는 학과라기보다 오히려 그런 주제나 테마거든요. 그래서 그거 관련된 걸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굳이 뭐 무슨 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관련된 테마, 뭐 아이템, 소재, 키워드에 관련된 독서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면 주세요. 아, 늦게 들어오셨어요. 오늘 핵심 내용이요. 오늘 핵심 내용은 요 페이지겠죠. 요 페이지에 제가 좀 설명을 자세히 드린 거예요. 이게 새로 올라왔기 때문에 23년도 판으로. 그래서 요 부분. 서울대학교는 여전히 독서를 통해 생각한 깊은 사람 기다리고 뭐 어쩌라는 거냐 그러면 독서활동 목록과 자기소개서는 없지만 지원자들 독서 등 사회적 지적 역량이 어디에 학교 생활 기록부 곳곳에서 드러납니다라는 얘기는 드러나야 한다. 이 부분이 핵심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뭐 무슨 과 관련된 책 추천해 주세요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이거는 제가 여기서 이렇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이거를 이제 개인 컨설팅을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공지를 하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궁금하신 경우에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키워드나 테마로 찾아보시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그 제가 뭐 이거를 공유해 드리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잠시만요. 채팅창으로 뭘 하나 좀 제가 보낼게요. 제가 이제 사실은 최근에는 조금 이 문과가 위축이 되면서 어쨌든 고이들이 좀 내신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안 오기 때문에 이 수업을 진행을 못 하고 있는데 어 찾을게요. 이제는 책 관련 수업들을 고1, 2 대상으로 아예 정규반들을 좀 했었거든요. 그때 하던 수업인데 네, 뭐 요건 이제 제가 정리하고 조금 업데이트한 자료인데 요거는 뭐 공유 드리는 거 어렵지 않아요. 이게 문양이 꽤 크네요. 네, 그 파일 참고해서 뭐 하시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설명해 와 주셨으니까 이건 제가 공유를 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궁금증 있으실까요? 재밌죠. 설계 컨설팅 주로 3월 초까지 많이들 하셨는데 뭐 지금이라도 네, 받으셔도 나쁘진 않습니다. 학생이 고민하고 이제 시행착오 겪는 시간을 많이 줄여드리는 거니까 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네, 콜백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없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뭐 수업이랑 컨설팅 관련된 것들은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네, 상담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